我们感谢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我们感谢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感谢中国足球协会。感谢北京市足球运动协会。 대한민국과 페루의 평가전에서 우린 아쉽게 0대1로 패했지만 이강인의 현란한 퍼포먼스는 90분 경기 내내 지고 있다는 처진 분위기보단 설렘이 조금 더 큰 경기였던 듯 합니다. 그리고 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원하는지 팬들에게 몸소 증명해 보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중국 국대 역시 굉장히 놀라운 팀과 친선전을 펼쳤고 4대0이란 대승을 하면서 중국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상대팀은 바로 동남아 은둔고수라고 오해해서 초청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미얀마. 미얀마를 상대로 중국이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고 중국 축구의 자존심 우레이도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대가 이겼다. 4대0 대승 미얀마 상대로 새 감독의 첫 승, 국대가 4대0으로 미얀마를 쓸어버렸다. 정신력은 칭찬. 하지만 수비의 디테일은 보완이 필요했다. 중국 국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겼다. 4대0 미얀마에게 대승.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대서특필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이 원했던 건 졌지만 잘 싸운 경기. 상대도 미얀마가 아니라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대와의 경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미얀마를 이긴 걸로 뭘 어쩌란 거냐? 봤어? 중국 국대 많이 발전했더라. 우레이가 슛할 때 옆에 있던 중국 선수는 왜 뛰지도 않지? 지가 뭐 메시라도 되는 줄 아나? 져도 욕먹고 이겨도 욕먹는구나. 미얀마한테 이겼다고? 그래 알았어. 지면 욕하고 이겨도 조롱할 거면 축구를 보지 마라. 왜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지? 중국 축구는 댓글창에서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너희 같은 가짜 팬들은 필요 없어. 중국 언론은 중국 국대 승리에 흥분하고 있지만 중국 팬들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대 승리가 중국 축협에겐 천만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6월 15일이 바로 시진핑핑이의 70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 16일 친선전 상대로 미얀마를 고른 이유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 축구광으로 유명한 핑핑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상대로 고르려다 보니까 미얀마를 택한 거죠. 근데 6월 15일이 시진핑핑이 생일이란 사실을 알고 나면 중국 축구계에 있었던 최근의 일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6월 16일 중국 국대는 미얀마를 불러들여 중국홈에서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굳이 하루 전인 6월 15일 아르헨티나와 호주를 중국 땅에 불러와서 아주 뜬금없는 친선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내일 있을 중국과 미얀마의 친선전 관심도를 희석시켜버릴 수도 있는 이해가 안 가는 친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15일이 시진핑핑이 생일이었고 또 최근 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 6월 15일 중국 땅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호주 국대팀의 친선전은 중국 축협이 준비한 시진핑핑이 생일 선물이었던 겁니다. 축구 광팬으로 불리는 시진핑핑입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화두는 바로 메시였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커리어에 정점을 찍어낸 메시가 있는 팀,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부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럽 무대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할 거라는 메시와 카타르 우승팀 아르헨티나의 초청은 납득이 가는 일이죠. 호주를 부른 일도 그런 이유에서 아주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주인공이 되고 메시가 활약을 해야 되고 또 팬들도 메시에게 열광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필요한 중국 축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사뿐하게 이길 수 있는 팀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고른 게 바로 호주였을 겁니다. 최근에 중국과 호주가 갈등이 아주 심했던 걸로 기억들 하시겠지만 최근엔 돈 파렐 호주 통상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었고 또 오는 7월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호주를 방문할 거랍니다. 양국 간의 수출을 전면 정상화시키고 또 무역관계 이상의 협력을 이어나가자면서 그런 얘기가 오간 상태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건 정부의 입장인 거고, 민간에서 느끼는 호주란 나라는 여전히 씹고 밟아줘야 될 중국의 적대적인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중국 외교가 항상 그렇죠. 엄청 상대 국가를 적대적으로 으르렁대게 만들다가 인민들도 따라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젠 뭐 으르렁댈 필요는 없겠네, 야 우리 다시 좀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악수를 하는데, 인민들이 그 템포를 못 따라가거든요. 아무튼 중국 외교 입장에선 호주와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중국 축협 입장에선 반드시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 있는 팀이어야 했고, 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여전히 호주에 악감정이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또 메시에게 발리는 호주 국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시진핑핑이 생일 선물도 되고, 호주와의 친목도 다지고, 또 인민들의 욕구 불만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친선전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날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입었던 유니폼엔 중국어로 선수 이름들이 특별하게 마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대팀의 유니폼은 그냥 영어 이름이 그대로 마킹돼 있었죠. 중국 축협이 아예 신경을 안 쓴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축협에서 아르헨티나 국대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잘 보이는 대목이죠. 상황이 이런데 메시가 입국했을 때 비자 문제로 공항에 발을 묶어놨으니까 이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처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대의 중국 출장비로 약 90억가량을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메시에겐 별도로 13억, 하지만 호주에게는 약 9억 원 정도가 지불됐는데, 메시보다 못 받은 호주였지만, 하지만 뭐 호주 입장에선 돈도 받았고 아르헨티나와 경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으니까 뭐 윈윈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맛있는 생일상을 차려놓고 주인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던 축협이었는데, 한 중국 축구팬, 메시의 축구팬이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맙니다. 유일하게 표값을 하고 온 친구네. 메시가 그러겠다. 여기 중국 사람들 참 이상하네.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왜 월드컵에 참가를 안 하는 거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 규칙을 너무 지키면 꿈을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거. 저 발랄한 소년에게 뭐 악의 같은 건 없었을 거야. 근데 왜 중국 국대 경기에선 아무도 저렇게 달리지 않는 걸까? 몇 번을 돌려봤는데 미소가 참 찬란하더라. 보안원도 웃고 관중도 웃고 본인도 넘어져서 웃고 끌려가면서도 웃고 나도 웃고 또 전 인민들도 웃었네. 근데 축협과 핑핑이가 이걸 보고 웃었을까요? 결국 이 친구는 공안한테 끌려가서 구류당했고 또 뭐 1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를 당했답니다. 근데 저 경기가 핑핑이 생일상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저런 경거망동은 안 했을지도 모를 텐데요. 하지만 저 축구팬의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표정은 중국 국대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었을 감정일 테니 이해해줄 수밖에 없네요. 물론 잘잘못을 떠나서 이 축구팬은 자신의 꿈인 메시를 향해 달렸고 결국 세상에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순간 시진핑핑이를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축협 관계자들은 아주 똥 씹은 얼굴이 됐을 테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6월 15일 핑핑이 생일날 한국의 U24 선수들이 중국을 상대로 3대1로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심판이 이유 있는 편파 판정만 아니었다면 3대0 그 이상의 점수 차가 날 수도 있었는데 큰 실례를 할 뻔했죠. 경기 전에 미리 오늘 핑핑이 생일이니까 조금만 살살해주라 라고 했다면 경기 결과는 좀 달랐을까? 야, 오늘 핑핑이 생일인데 이건 그냥 우리가 골 넣은 걸로 좀 쳐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나 봤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부상을 당하고 또 조기 귀국하는 일까지 생긴 상태라 굉장히 열음받지만 19일날 2차전이 또 잡혀 있다니까 그땐 우리 대표팀이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아작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